82세 할머니가 40세 남성과 동거 후 고백한 충격적인 진실. 그는 제게 매일 이 짓을 강요했어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자입니다. 올해로 82살이 됐어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40살 남자와 동거한다니. 동네 사람들은 모두 말렸죠. 순자씨, 정신 차려. 그 사람 뭔가 이상해. 하지만 난 웃으며 말했어요. 밤이 오면 그 사람이 나를 춤추게 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 표정이란 하지만 그 뒤에는 아무도 상상도 못한 사연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저는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어요. 아들은 캐나다, 딸은 호주. 전화도 가끔 명절에나 한 번씩 오는 정도였죠. 매일 아침이면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오늘은 뭘 하며 시간을 보내지 였어요. 텔레비전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하지만 대화할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힘들었죠. 가끔은 자식들에게 전화하고 싶다가도 바쁜데 방해할까봐 망설여지더라고요. 나이 들면 외로움이 병이 된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 말이 맞아요.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공원에 가면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과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조금 아팠죠. 그날도 평소처럼 재래시장에 갔어요. 반찬거리 좀 사려고요. 매일 가는 시장이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시장 입구에서 키가 크고 단정하게 생긴 남자가 꽃 한 다발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처음엔 누구 기다리나 싶었는데 제가 지나가려는데 그분이 저를 불렀어요.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웃는 얼굴이 참 예뻐서요. 참 당황스러웠죠. 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꽃을 주나 싶어서 혹시 사기꾼인가? 돈을 노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도 그냥 받았죠. 집에 와서 꽃병에 꽃을 꽂으면서 생각했어요. 참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꽃을 선물한 건 아마 남편이 살아있을 때가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시장에 갔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또 거기 있더라고요. 저를 발견하자마자 반갑게 인사하는데 할머니, 오늘도 웃는 모습이 참 좋네요. 제가 장바구니 들어드릴게요. 처음엔 경계했어요. 요즘 세상에 왜 젊은 남자가 노인에게 친절하겠어요? 뭔가 속셈이 있나 싶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국밥 한 그릇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배고픈 참이었고 솔직히 누군가와 밥 먹는 게 그리웠어요. 그래서 따라갔죠. 제 이름은 이상우예요. 올해 40살이고요. 나는 정순자라고 해. 82살이지. 손자보다 더 어리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매일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그 아이의 눈빛엔 진심이 있었어요.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시장에 안 가려고 했는데 걱정돼서 잠깐 나갔죠. 그랬더니 이상우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 있더라고요. 이 비에 왜 나왔어? 감기 들겠네. 할머니, 걱정돼서요. 비 오는데 장 보러 나오실까봐.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찡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주는 것 같아서 집 앞에 데려다주며 이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니, 할머니, 사실 저 갈 데가 없어요. 반갑도 밀리고 같이 지내면 안 될까요? 제가 집안일도 도와드릴게요. 깜짝 놀랐죠.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오랜 외로움 끝에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쓸모없는 늙은이가 아니라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방 하나 있으니 써도 좋아. 그렇게 우리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됐어요. 이상우의 짐이라고는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세상에 혼자인 것 같더라고요. 작은 방을 내어주자 그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어요. 함께 지내기 시작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이면 이상우가 일어나 커튼을 열어주고 청소도 하고 정성껏 음식도 준비했죠. 할머니, 오늘은 제가 특별히 만든 된장찌개예요.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동안 잊고 살았네요. 물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안 좋았어요. 순자 씨, 그 사람 누구야? 젊은 남자랑 같이 산다면서 그냥 방 새놓은 거예요.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사람들은 항상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죠. 하지만 세상엔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답니다. 함께 지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밤 9시가 되자 이상우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낡은 전축을 꺼내더니 음악을 틀었죠. 할머니, 잠시 함께 춤을 춰주시겠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나 같은 늙은이에게 왜 춤을? 이거 안 하면 제가 잠을 못 자요. 그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천천히 그의 손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룸바, 탱고, 왈츠, 이름도 모르는 춤들이었죠. 할머니, 이렇게, 그렇게요. 내가 춤을 춘 건 60년도 더 된 일이었어요. 다리가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한 발 한 발 움직였죠. 그 후로 매일 밤 9시면 우리는 춤을 췄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젊은 시절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춤을 추는 동안 이상우의 눈에선 가끔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엄마, 엄마. 어느 날 밤 또 춤을 추고 있는데 이상우가 갑자기 엄마라고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했니?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때 느꼈어요. 이 아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보고 있다는 걸.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느 날 이상우가 잠깐 외출했을 때 방 청소를 해주려고 들어갔죠. 침대를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망설였지만 이 아이의 비밀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상자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노인 여성과 이상우의 사진, 그리고 그 여성이 젊었을 때 춤추는 모습의 사진도 있었죠. 일기장을 펼쳤는데 나는 엄마를 버렸다. 엄마가 치매로 나를 못 알아봤을 때 나는 돌보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 마지막 순간도 함께하지 못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 아이의 슬픔이, 그리고 왜 내게 다가왔는지. 이상우는 나에게서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어머니의 모습을 본 거였어요. 그의 춤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주 집에서 음악을 틀고 춤추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 거였죠. 상자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렸어요. 이상우가 일찍 돌아온 거였죠. 우리는 서로 마주 보기만 했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이상우야, 내 어머니는 널 사랑하셨을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이상우는 무너지듯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격한 감정의 폭발이었죠. 할머니, 전 엄마를 버렸어요. 치매가 시작됐을 때 너무 힘들어서 요양원에 모셨어요. 그리고 자주 찾아뵙지도 않았어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전 일 때문에 옆에 있지 못했어요. 그 아이는 자신이 지키지 못한 어머니를 내게서 본 거였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살고 있었죠. 내 잘못이 아니야.
이상우야,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쉽게 흘러가지 않아. 넌 내 최선을 다했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춤을 추지 않았어요. 대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죠. 이상우의 어머니 이야기, 이상우의 힘들었던 날들, 그리고 저희 외로웠던 시간들.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내게서 위로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았죠. 나는 그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결심했어요. 글을 보내주기로. 마지막 선물로 편지를 썼어요. 이상우에게. 넌 참 따뜻한 아이야. 이제는 내 어머니를 용서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너 자신도 용서해야 해. 나와의 시간이 내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라. 이제는 너를 보내야겠구나.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도 이젠 너와의 춤을 그리워하게 될 거야. 아침에 이상우는 식탁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어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며 내 방문을 두드렸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때가 있어요. 할머니, 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알아. 아가,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할 때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춤을 추게 됐어요. 이전과는 달랐어요. 더 진실된, 더 깊은 감정이 담긴 춤이었죠.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는 웃었어요. 우리가 나눈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제 갈게요. 응. 잘 가거라. 내 인생의 춤을 찾길 바란다. 그렇게 우리의 기묘한 동거는 끝이 났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눈 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죠. 이상우가 떠난 후에도 나는 매일 밤 조금씩 춤을 췄어요. 이제는 내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노인정에도 나가서 다른 할머니들에게 춤을 가르쳐 주기도 했죠. 몇 달 후, 제 생일이었어요. 우편함을 확인했더니 한 장의 엽서가 있더라고요. 정순자 할머니께. 그때 그 춤이 제 인생의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상담사 선생님도 만나고 새로운 일도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상우 올림. 이제는 밤이 무섭지 않아. 그 아이 덕분에 내 밤은 다시 따뜻해졌으니까. 때로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우연히 만나는 것 같아요. 82살 할머니와 40살 남자의 기묘한 동거. 사람들은 오해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치유를 주고받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것이 내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니까요. 재미있는 사연 이야기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